근데 이제는 뭐 15층까지만 풀어준다고 한다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니까 네. 기존에 있던 빌라들 가격도 뛸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 한강변, 특히 남산 밑에 희소성이 있는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민하지 말고 네. 선점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 김학주입니다. 꼰대 공기현입니다. 네, 오늘 네. 새벽 1시에 재미난 뉴스가 나왔다면서요? 네, 서울시 전체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아주 핵폭탄 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네네. 네, 드디어 고도 제한에 관한 부분이 건드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네네. 어떤 내용이죠? 일단 내용부터 보게 되면요. 제목이 서울시가 네. 남산이나 한강변 같은 등 높이 제한이 오랫동안 묶여있던 지역을 확 풀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네네.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은 네. 한강변에 대한 높이 규제만 풀겠다는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아까 네. 한강변에 대한 그 높이 제한 35층 네. 규제가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7층 이하에 대한 높이 제한도 풀겠다 그랬잖아요. 아. 이게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네네.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서 높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노후돼 있는 지역이 개발이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하지 못했던 규제도 풀겠다. 요런 내용이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네. 네. 이 높이 제한에서 한강변 높이 제한이 그 경관지구라는 게 있어요. 네네. 경관지구에 대해서도 높이 제한이 뭐 6층 이상으로는 못 짓게 하는 제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풀겠다라는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서울에 있는 높이 제한은 웬만하면 다 풀어주겠다는 얘기네요. 뭐 다는 아니고 네. 현재 규제가 네. 심하게 돼 있는 네. 것들을 풀겠다는 좀 거죠. 더 올려줄 수 있겠다. 네네네. 그럼 서울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겠네요. 전체 가치가 올라가겠죠? 네, 아무래도. 네. 왜냐면 높이 제한 풀어주는 게 뛰면은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따로 뛸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지역이 돼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서울 전역에 네, 현황. 현황이요? 네, 현황을 예.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로 먼저 읽어주시죠. 이거 있는 거요? 예, 예. 지금 현재 서울시 고도제한 현황을 보게 되면 북한산 주변 지역, 그 다음에 남산 대표적이죠. 남산이면은 뭐 후암동이라든지 그러니까 남산을 예, 중심으로 해서 이태원. 왼쪽에 후암동, 그 다음에 이제 신당동, 아래쪽에 이태원동, 한남동 일대, 그다음 위에 회원동, 필동 이런 지역들.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이 가질 것 같네요. 그렇죠. 서울의 네.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한강 다음으로 제일 관심을 가져요. 그렇습니다. 구기 평창동이네요. 네, 구기터널 아래쪽하고 평창동 고급 주택가가 있는데 거기는 다 일종 전용 주거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내 계곡 쪽으로 이제 주거지가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규제가 굉장히 심했고요. 또 자연환경에 대한 경관지구 때문에 높이 제한이 걸려 있는 곳이죠. 풀어도 큰 영향은 없겠네요. 어차피 뭐 3층 이하로 못 그렇죠. 짓으니까. 그러니까 용도 네.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음. 큰 의미는 아닌데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경복궁 주변이에요. 네네. 그죠? 이 경복궁 우리가 이제 주변 문화재죠.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조상님을 잘 모시는 문화잖아요. 네네. 근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규제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요. 네. 아주 이제 오래된 우리 문화가 고풍스러운 문화와 현대식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래거든요. 근데 이 경복궁 주위가 그런 이제 문화의 집약지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낡았어요. 서촌, 북촌 일대가 문화재로서 뭐 지역적으로 보호할 필요는 있는데 너무나 낡다 보니까 조금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많은 곳이었거든요. 경복궁 말고도 뭐 창덕궁이라든지 네네. 주변 궁들 주변을 보면은 여기가 네. 도심이잖아요. 네네. 그럼 대부분 상업지거든요. 네. 근데 이 상업지들을 용적률을 갖다가 보통 한 600%까지는 쓸 수가 있어요. 네네. 대체적으로. 그렇죠. 근데 거기가 이제 고도 제한을 묶여 있다 보니까 높이를 못 짓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적률 대부분 한 400%, 300%도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400%, 300%가 아니라 100%도 못 쓰는 상황이 돼 있어요. 아니 그건 이제 서촌 주변인데 네네. 이제 이 서촌 주변 말고 이제 문화재 주변을 고도지구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네네. 창덕궁이나 다른 쪽의 상업지들, 상업지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같이? 지금 300%, 400%밖에 용적률을 못 쓰는데 고도 제한이 풀리게 되면은 네. 용적률 600% 이상 쓰게 되면 네. 땅 가치가 3분의 1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걸 풀게 되면 아마 요 궁 주변의 상업지들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경복궁 주변이 풀리는 걸 필두로 해서 덕수궁이라든지 네. 기타 다른 궁들 주변 지역들 또 그렇죠.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배봉산 주변. 배봉산은 주변에 이제 산이 야트막한 산이 있는데요. 시립대 근처죠. 네네네. 그 근처에 뭐. 있는 그 조그마한 블럭이다 보니까 제한 면적은 되게 작습니다. 큰 영향은 없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유명한 데죠.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네. 어린이대공 주변 지역이
이제 노후돼 있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고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사당. 자, 이게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의도의 가장 왼쪽 끄트머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의도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네. 굉장히 넓게 여의도 공원까지 고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65m네요. 네네. 65m면 뭐 그래서 낮은 건 아닌데. 여의도라는 게 금융의 허브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전체적인 발전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는 네. 주요한 원인이 국회의사당입니다. 그렇죠. 한 100층까지 지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럼 100층 지려면 뭐 250m 네네. 지어야 되는데. 네네. 예, 그 부분. 서초동 법조단지 앞에. 자, 서초동은 대법원하고 네. 검찰청이 있다 보니까 그 네. 앞쪽에 대검찰청 법조 네. 법원 건물보다 높이 못 짓게 고도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그 법조타운이 높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잡아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게- 온수동 일대. 네, 온수동 일대. 서울의 가장 서쪽 아래쪽 서남부의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작습니다, 또. 20m 이하네요. 네네. 여기는 또 아무래도 김포공항 가는 길이니까 음. 공항 때문에 또 잡아놨나 싶기도 하고. 네. 대체적으로 보니까 높이가 다 20m대가 많네요. 네, 그죠? 네. 20m면 보통 우리 시청자가 7층, 7층 높이죠. 7층까지밖에 못 짓는 네, 높이인데 이거를 그렇습니다. 이제 완화시켜주면은 9층, 10층까지. 뭐. 근데 이게 실제로 영향을 받으려면은 우리 네. 시청자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6층 이하로 짓잖아요. 높게 네네, 짓는다고 네네, 하더라도 또 7층 이상 질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아파트로 짓게 되면 7층 이상 짓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아파트로 풀린다. 풀릴 수 있는 가치가 올라간다. 네. 라고 보면 괜찮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 준주거 상업지들 네. 얘네들은 진짜 고도 제한 때문에 용적률 다 못 찾아먹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절반도 못 찾아먹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네. 지역 준주거나 상업지의 땅값도 뛸 수 있겠다. 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서울 전역에 이제 고도 제한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가 헷갈리는데요. 아,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색깔만 보시면 되는데요. 음. 지금 여기 이제 그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고도 네. 제한 지역입니다. 네. 보라색은 고도 제한 지역. 그다음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건 경관지구입니다. 차이가 뭐죠? 고도 제한하고 경관지구는 이름만 붙여놓은데 어쨌든 경관을 위해서 네. 고도 제한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자연지역물, 그러니까 네. 산이나 강의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경관지구가 경관지구는 말 그대로 바라보는 경관이죠. 거, 네네. 네네. 바라보는 걸. 이게 이제 용도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지구를 지정한 것뿐이지만 대부분 다 고도를 제한하는 제한 조건이다. 차이를 보니까 네네. 고도지구는 좀 범위가 넓어요. 이렇게 그죠? 네. 범위가 넓게 나오는데 경관지구는 굉장히 얇아요. 이제 이렇게 차이가.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예. 고도지구는 일정 범위를 지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예. 지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예. 경관지구는 선형으로 어디를 보호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쭉 라인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경우가 쉽게 많죠. 얘기하면 한강을 이렇게 보호하고 그렇습니다. 또 남산도 이렇게 끝에만 보호하고 네네. 궁 주변도 이렇게 보호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변만 보호하는 특징이 네. 확실히 갈리네요. 자,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네. 이제 가운데가 경복궁이거든요. 네, 네. 이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을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놓은 것이죠. 경관지구가 조금 더 세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규제가? 고도지구가 더 세죠. 고도지구가 더 네네. 센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게 국회의사당이고 네. 국회의사당 앞쪽에 여의도 공원까지 고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넓게 걸려있네요. 너무 제한이 넓게. 우리가 이제 이상하게 왜 국회의사당이 걸려있죠? 우리가 분명히 국회 표를 찍을 때는 일꾼으로. 분명히 일꾼이 되겠다고. 네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의 제 아래쪽에 위치한 일꾼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선거할 때도 일꾼이 네. 되겠다고 하죠. 근데 이분들 끝나고 나면은 내 위로는 아무도 날 쳐다보지 마 이게 돼버리는 거네. 1인지하 만인지상. 그러네요. 네. 진짜. 예. 네. 이거는 없어져야겠네요. 이거는 예. 제가 볼 때는 세종시로 옮기거나 네. 오지로 좀 옮겨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무도 국회의원이 안 되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일꾼이 일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일 게 중요한 게 이게 남산이죠. 남산 남산. 주변에 보시다시피 왼쪽으로 호암동,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신당동, 아래쪽으로는 이태원동과 한남동, 네. 그다음 위로는 회안동과 필동 일대 네. 이렇게 남산을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고도 제한이 많이 걸려 있죠. 아주 넓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배산임수라고 그래가지고 네. 서울에서 남산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봐요. 네네. 근데 재밌는 게 남산 주변이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낙후돼 있어요. 낙후돼 있죠. 그죠? 왜냐면 이 고도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네네. 대규모 개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집들이 많이 낡았죠. 낙후돼 있고 네. 고도 제한이 걸려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개발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요 왼쪽 편 같은 경우도 고도 제한이 걸려 있지만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신당 네네. 구구역 같은 경우가.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안 된다기보다는 사업성이 좀 낮다. 네, 낮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성이 낮으니까 개발이 좀 더디고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풀리게 되면은 네네. 야 이거 가치가 엄청 뛰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사업성도 높아지고. 남산 밑에는 고급 주택이다 짓거든요. 연예인들도 많이 살려고 그러고. 맞습니다. 음. 특별하게 살고, 그러니까 모두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되게 희소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김권대님이 희소성 예, 꼰대지. 제가 이제 부동산이 네네. 상승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네네. 폭등하려면 부동산 항상 희소성이 존재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폭등할 수 있는 지역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꼭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야 됩니다. 자, 요 아래쪽에 있는 곳이 이제 대법원하고 검찰청이 있는 곳 아래쪽에 이제 걸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어린이 대공원. 네. 자, 어린이 대공원 위쪽 부분, 그 다음에 동쪽 부분, 이렇게 해서 고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은 왜 걸어놨을까요? 어린이 대공원은 예전부터 오래전에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녹지로서의 기능을 되게 많이 해요. 공원의 기능을. 아니 어린이들은 높은 건물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우리 애들이랑 가면은 63 빌딩, 네네. 그다음에 저희 제인 롯데월드 네네. 보면 난리 나거든요 차에서. 저희 애들하고는 네. 제2 롯데월드 타워를 걸어서 네. 산책하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 어린이 대공원 주변에 높은 건물을 오히려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일부의 건물들만 누리지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누리자라는 취지로 지정하고 규제를 하는데 이 규제가 너무 오래되고 시대에 뒤떨어지다 보니까 네. 현실과는 안 맞게 된 거죠. 어쨌든 빨리 풀려서 우리 네네. 어린이 대공원에서 놀면서 어린이들이 높은 네. 건물을 보면 좋겠네요. 네. 야,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한강변. 네, 한강변. 네,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지울까요? 해주세요. 네, 한강변. 야, 이게 한강변은 전부 다 전부 다. 고도 지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고도 지구가 아니고 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좀 확대를 해보면은 이름이 써 있는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써드릴게요. 자, 역사, 문화, 특화. 특화, 음, 그 다음에 경관, 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 얘기죠. 역사 또는 네, 문화 또는 특화 경관지구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 경관지구인데 네. 이런 세 가지의 목적에 의해서 요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규제를 한다. 그러면 한강변은 특화겠네요. 특화라고 봐야겠죠. 뭐 역사 문화는 아니니까. 네, 특화지구. 예, 근데 특화, 예. 근데 한강변을 보게 되면은 이 네. 세 가지를 다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에 계속 묶어놨던 것이죠. 역사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네. 역사 문화 네. 특화 경관지구는 물을 역사적으로 6층 이하로 짓게 돼 있는 층고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높이 제한 때문에 한강변을 못 짓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6층 이하의 경관지구를 묶였다. 근데 그죠? 지금 보면 한강변 아파트 다 30층, 35층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게 6층 이하라 그래서 한강변 전체 6층이 아니고 네, 이 한강에서 만나는 지역 여기서 요 일부만 이렇게 6층 이하로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뒤에는 35층까지 질 수 있잖아요 현재는. 반포에 지어진 네. 아파트도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이제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강변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은 6층, 네, 거기가 뒤쪽으로 경관지구. 높이 올라가서 네. 35층 이렇게 네. 짓거든요. 그러니까 요 아래쪽까지 요 부분이 경관지구로 지정이 돼서 네. 이렇게 뒤로 높아지는 그런 형태로 새로 지어지고 있죠. 이거를 손을 봐서 네네. 좀 높이 있게 할 수 있게 바꾼다는 거죠. 완하니까 완전히 네. 풀고는 아니고 이 6층을 좀 더 높여서 뭐 10층이나 또는 네. 12층 정도로 하면은 네. 전반적으로 층고가 높아지고 네. 거기다 35층까지 층고 제한을 풀게 되면은 뒤에는 50층까지 이렇게 짓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죠. 뭐 이거는 그러면 지금 35층 완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35층 완화하고 관계가 있죠. 아, 이제 좀 더 해주려고 미리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네. 부분. 이게 저도 이제 한강 부분이 좀 필요한 게 한번 지어주겠습니다. 네네. 필요한 게 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강을 높이 제한이 걸려 있으면 여기 한강이에요. 네네. 한강에 건물을 짓게 되면 이렇게 빼곡하게 이제 짓게 되는 거죠. 현재 되어 그죠? 있죠. 그럼 이렇게 빼곡하게 짓게 되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강에서 이제 건너편에서도 안 보이고 네네. 뒤에도 산이 있어도 산이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차라리 이렇게 높게 올려버리면 그죠? 중간이 이렇게 없어지죠. 높게 올려버리면 중간에 저 지우개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지우개. 네. 눌러버리면 여기 없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 없어지면은 오히려 시원하게 그렇습니다. 한강이 오히려 시원하게 보이는 그죠? 네, 그런 맞습니다. 현상이 되니까 저는 굉장히 이 한강변의 고도 제한을 저는 푸는 게 네네. 오히려 국민 전체적으로 좀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람길도 있고 네. 주거 환경도 좋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한강변 집값이 뛸 거라고 생각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실제로 저는 이렇게 높이
짓는 건물들이 오히려 더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라든지 네. 뭐 첼리투스 네. 저는 보기 되게 이쁘다고 보거든요. 서울에서 한강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물량이 많은 강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아주 없어요. 그러니까 네. 한강변에 좀 예를 들면 홍콩이라든지 또는 뭐 템즈강이라든지 외국의 주요 도시들 가보면은 강변을 정말 이쁘게 꾸며놔서 멋있게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하거든요. 네. 우리 한강도 그런 식으로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한번 네, 봐주시죠. 내용을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서울시가 고도 제한 전면을 검토하겠다. 이제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데요. 경관지구도 손을 같이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하는데 네. 경관지구까지 같이 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층수 완화를 전반적으로 이제 시작하겠다. 그렇죠.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고도지구와 경관지구가 다 같이 층수 완화, 순수 규제가 있으니까. 네. 자, 도시관리 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몇 년 뒤에 나올 건데 그건 뒤에 뉴스가 있으니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뒤에는 몇 년이나 걸리네? 2년밖에 안 걸립니다. 2년이나 걸리네? 한참 기다려야 돼요. 워낙 이제 서울 전역에 분포돼 있다 보니까 서울시장이 바뀌고 난 다음이네요. 뭐 연임하면은 그러니까 연임하든 뭐하든 성공하네요. 네네. 네. 2023년이니까요. 2년 뒤니까. 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여의도에 여러 사례도 있죠. 국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48층 높이 제한도 있고요. 국회의사당이 특별하게 그렇고 중앙지검 법원이 있는 데가 28층 높이로 제한이 있는데 요거가 2023년까지 연구 결과가 나와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뭐 그 완화시켜 주려고 결과를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큼 해주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를 할 것이냐, 이건 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얼마의 면적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했다가 네. 연구 결과 나와서 완화시켜주면 또 그때 파는 전략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한 2, 3년 걸리니까 네네. 지금 샀다가 3년 후에 판다. 뭐 이런 네.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좀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어쨌든 자금이 예산이 집행되는 네. 거잖아요. 용역이. 그러면 서울시장이 바뀌더라도 이미 진행됐던 계획들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훨씬 더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보다. 네.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대표적으로 사례를 이제 얘기를 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남산. 네. 남산 지구의 고도 제한 인근 네. 주변에 주민들끼리요. 철폐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네. 중구에다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높이 돼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강변에 역사문화 경관 특화지구. 근데 이제 우리 남산 밑에가 네. 제 기대하는 게 소규모 재건축 등이 활성화될 거라고 하는 걸 이제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재건축뿐만 아니라요. 네. 소규모 재개발이죠. 네. 거의 재개발이죠. 그렇습니다. 네. 단독 주택이 밀집돼 있는 데는 재건축도 가능하지만 이 재개발이 보통 보다 좀 수월하게. 왜냐하면 남산 밑에는 지금도 굉장히 높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는 별로 없잖아요. 네. 대부분이 단독 빌라가 있으니까 재개발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독 빌라를 허물고 그러니까 신당동 주변도 그렇고 네. 후암동, 네. 그다음에 한남동, 네. 그다음에 회원동 네네. 전부 다 굉장히 희소성 있는 지역이어서 그렇습니다. 좀 고가의 집을 지으면 좋은데 네. 이런 지역이 고도 제한이 걸려서 아예 개발을 못했거든요. 네. 이런 지역이 만약에 개발할 수 있게 뭐 12층, 15층만 개발돼도 그럼요. 남산을 전체로 내려다보니까 모든 그렇습니다. 세대가 이제 그런 집이 지어진다면 진짜 고급 주택으로 들어설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것도 푼다고 해서 막 경관을 뭐 너무 훼손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은 높고 좀 갈수록 낮아지게 되면은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 아까 이제 한강을 조망하는 그 층수가 이제 차별화 돌듯이 그런 식으로 둔다면은 훼손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성도 좀 좋게 만들어서 열악한 주거지를 개선하는 그런 방법들도 좀 있지 않을까,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다음 해주시죠. 네, 다음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은 문화재를 비롯한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이게 이제 지역에 대한 문화적 가치가 아니라 이제 건물에 대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들도 이제 예를 들면 국회의사당이 건물적인 문화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거는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본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는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마포구의 상암동, 그다음에 용산의 이천동,
그다음에 성수동, 광장동 이런 일대가 또 강변북로, 그러니까, 한강변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강변의 상암동, 한강변의 그렇죠. 이천동, 한강변의 성수동, 한강변의 이제 광장동. 이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강변북로를 따라 형성된 한강변 쪽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네. 아래쪽으로 올림픽대로로 접해 있는 지역들은 반포동이나 네, 한강변. 압구정동, 송파구, 잠실동, 암사동. 요게 이제 올림픽대로변에 붙어 있는 한강변. 한강 접해 있는 곳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6층 이하로 잡혀 있는 경관지구를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문화재 이 한강변이라든지 이 적용을 해서 목소리가 높다, 민원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용역이 발조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2023년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거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는데 이런 것들이 자, 관계자는 한강 잠깐만요. 네네. 이 내용이 있네요. 어떤 그러면 지금까지 경관지구였잖아요. 네네. 눌러주세요. 경관지구를 수변 특화 경관지구로 전환한다는 아, 이게 얘기예요. 이제 경관지구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네. 새로운 어떤 네. 그 지구를 만들어서 음. 수변지구, 수변 특화 지역으로 해서 아까 뭐 역사, 문화 여러 가지를 다 짬뽕했잖아요. 네. 그걸 이제 그 경관지구로서 수변 지역을 특화해서 그거에 맞는 경관지구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뭐든지 규제라고 하는 게요. 네, 역사나 문화가 들어가면 규제가 되게 강해요. 제일 강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강한 게 군사시설이나 수변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역사문에서 수변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는 아주 많이 완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만 6층이면 6층에서 9층, 예, 10층, 이 10층 정도로 완화가 되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다 풀어주는. 그러니까 수변 특화라고 묶는다고 하는 거는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완전히 폐지하거나 음. 아예 규제가 없는 식으로 간다라는 거는 서울 시민들 전체도 동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한 얘기도 있네요. 네네. 한강변은 네네. 역사문화 보존이라는 그죠? 취지에 부합한다기 어렵다. 그렇죠. 네. 경관이 네. 이제 그죠?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2040년 서울 플랜 지금 2030 서울 플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10년짜리 서울 플랜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반영할 계획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강변, 네. 그다음에 남산 주변으로 해가지고 네네. 이제 층수 완화를 할 수 있다, 그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저희가 나눠봤는데 네.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약간 꼭 기억해야 될 거 네. 한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한강변에 대한 개발이 촉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현재 규제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사실은 서울 시민들도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앞서 우리가 지도에 보여드렸다시피 서울에 분포되어 있는 고도지구를 알고 그 지역이 만약에 규제가 풀린다면은 사실 그 지역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그 주변 지역들을 먼저 선점을 한 투자 방법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네. 어떤 네 우리 서울 시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일단은 그 고도 제한 자체가 풀리게 된다면 네, 일단은 그 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낡은 집들, 기존의 이제 낡은 집들도 개발 가능성 때문에 가치가 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네, 용적률을 많이 써서 네네. 뭐 400%, 뭐 700%, 600%까지 써서 높게 지을 수가 있는데 고도 제한 때문에 못 짓는 땅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높게 지으면서 땅의 가치가 뭐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뭐 2배까지 뛰는 땅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업지나 준주거의 땅 가치도 엄청 뛸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신축 네네, 빌라들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가치가, 왜냐면 기존에는 그런 신축들을 묶어서 크게 재개발을 못 해요. 네, 높이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7층 이하로 줘야 네네. 돼요. 근데 이제는 뭐 15층까지만 풀어준다고 한다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니까 네. 기존에 있던 빌라들 가격도 뛸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 한강변, 특히 남산 밑에 희소성 있는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민을 하지 말고 네. 선점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제일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거는 선점 투자만 하는 게 없습니다.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 그래서 저희가 자 이제 이게 시작인 거고 네. 이제 앞으로 저희 부동산 꼰대들에서 자 남산 밑에서 후암동의 가치 또는 한남동의 가치, 신당동의 가치, 또 한강변의 가치를 다 구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 방송 꼭 구독하셔야겠죠? 그렇습니다. 구독은 네. 사랑입니다. 그리고 알람을 신청하셔가지고
뜨자마자 바로 일찍 먼저 보셔야 돼요. 선점하려면. 그리고 화면 밑에 보시면 좋아요 버튼이 있거든요. 네.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영상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좋은 내용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만 마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